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하원에서 3건의 암호화폐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이 희망을 갖는 이유, 그리고 넷플릭스 실적 예상치 상회, 달러 약세가 실적 개선에 기여한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의 경제 이슈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중대한 입법 소식입니다. 이번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기사를 바탕으로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3가지 암호화폐 법안에 대해 쉽고 체계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 미국 하원은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된 굵직한 법안 3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오랫동안 기대됐던 명확한 규제에 드디어 한 발 다가선 것입니다. 이 법안들은 바로 지니어스 법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감시금지법, 그리고 디지털 자산시장 명확화법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법안은 지니어스 법안 지니어스 액트입니다. 이 법안은 미국 상원까지 통과하면서 곧 행정부의 서명을 거쳐 정식 법률로 제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스테이블 코인, 즉 미국 달러 같은 자산의 가치를 고정한 암호화폐의 규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스테이블 코인은 거래소와 결제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되면 관련 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감시금지법 NT-12DC 서베일런스 스테이트 액트입니다. 이 법은 연방준비제도 즉 미국 중앙은행이 자체 디지털 화폐 CBDC를 발행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을 추진하는 측은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만들면 국민의 소비 행동을 감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부가 개인의 지출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세상을 막기 위한 입법인 셈입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자산시장 명확화법 디지털 에셋 마켓 클래러티 액트 어브 2025입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를 디지털 상품과 투자, 자산으로 구분하고 각각 어떤 기관이 규제할지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역할을 분리하여 시장 규제를 보다 일관성 있게 만들자는 것이죠. 이 3가지 법안 중 지니어스 법안은 이미 상원을 통과했고 나머지 2개는 상원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캠페인 중 암호화폐 산업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선되자 시장은 크게 반응했죠. 많은 투자자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명확한 정책을 제시하길 기다려왔는데 이번 하원 법안 통과가 그 시작일 수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날 비트코인은 약 11만 8천 달러 수준에서 거래되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고 이더리움은 상승세, 솔라나는 다소 하락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시장이 이번 입법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미암호화폐 협회의 회장인 스투 알도로티는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약 5,500만 명의 미국인 중 4분의 3은 똑똑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투명성과 공시, 책임성과 감사가 기반이 되는 법률은 암호화폐 소비자들에게 필수적인 보호장치를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정책 예측기관 판게아 정책의 창립자인 테리 헤인스는 이런 입법은 일시적인 설탕 효과에 불과하다며 암호화폐가 워싱턴에서 실질적인 정치적 추진력을 얻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특히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법제화된다 해도 이번이 암호화폐 산업의 마지막 입법 성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법안들은 원래 화요일에 표결될 예정이었지만 절차상 문제로 연기됐고 수요일에 재상정된 후 목요일 오후에 최종 통과됐습니다. 한편 유럽과의 비교도 흥미롭습니다. 유럽 암호화폐 거래소 존다 크립토의 대표 푸세미스와프 크랄은 이번 법안들은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규제법인 미시에이와 비슷한 점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중앙은행 주도의 디지털 화폐보다 민간 시장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규제가 암호화폐를 억누른다고 여겨졌지만 이제는 시장 신뢰와 제도적 진입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ETF 제도의 등장으로 명확한 규칙이 있을 때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진입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BSV 협회의 글로벌 정책 담당자 브라이언 도어티는 이제는 단순히 누가 규제하느냐를 넘어서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어떻게 활용해서 더 나은 규제를 만들 수 있을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실시간 감사 시스템, 블록체인상의 불변 기록, 투명한 공시 기준 등이 향후 암호화폐 산업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하원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고 그 움직임은 스테이블 코인부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분류와 감독기관까지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민간 혁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고 있다는 점도 시장에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암호화폐 산업의 합법성과 신뢰를 더하고 있으며 이제는 기술을 규제의 수단으로 삼아 금융 시스템을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세계 최대 스트리밍 기업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보도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넷플릭스가 어떻게 달러 약세의 수혜를 입어 실적이 개선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기업이 어떤 성장 전략을 펼칠지에 대해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넷플릭스는 시장의 기대를 가볍게 뛰어넘는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7.19달러로 월가 예상치였던 7.08달러를 상회했으며 작년 같은 분기의 4.88달러보다는 훨씬 높아졌습니다. 분기 매출도 110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해 예상보다 소폭 높았고 전년 대비로는 무려 16%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사업 성장 덕분만은 아니었습니다. 넷플릭스는 주주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달러 약세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는 전체 매출의 약 59%를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으며 이번 2분기에도 매출의 56%가 북미 이외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경우 유로화나 기타 외화로 벌어들인 수익은 환산 시 더 큰 달러 가치로 계산되게 되죠. 넷플릭스에게는 이 점이었습니다. 회사의 3분기 전망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넷플릭스는 주당 6.87달러의 수익을 전망하며 이는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인 6.69달러보다 높고 매출 역시 115억 6천만 달러로 기존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넷플릭스의 최고 재무 책임자 스펜서 노이만은 이 전망치 상향이 단순히 환율 효과만이 아니라 핵심 사업 부문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원수 증가도 꾸준하고 특히 광고 매출 부문에서의 모멘텀이 뚜렷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광고 부문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2022년 넷플릭스는 매출 성장 둔화라는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비밀번호 공유 단속과 함께 광고 기반 요금제를 도입했죠. 이 두 전략은 매우 효과적이었고 그 결과 넷플릭스는 지금까지 7분기 연속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실적 발표 이후 넷플릭스 주가는 무려 134% 상승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S&P 500 지수 상승률인 29%를 훨씬 앞지르는 수치입니다. 현재 넷플릭스 주가는 향후 12개월 예상 이익의 44배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최근 3년 사이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고평가된 주가를 유지하려면 회사는 완벽에 가까운 실적을 계속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관건은 광고 부문의 성장 지속 여부입니다. S&P 글로벌 산하의 분석기관 비저블 알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2024년 19억 달러의 광고 매출을 올렸으며 올해는 이 수치가 39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고는 단순 구독보다 더 높은 수익성을 지닐 수 있으며 이번 분기 넷플릭스의 영업이익률은 3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애널리스트 브라이언 화이트는 넷플릭스는 지금 디지털 광고 분야에서 강력한 프랜차이즈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구독료 인상의 수혜와 꾸준한 콘텐츠 확장 전략으로 장기 성장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넷플릭스는 성장 궤도에 있지만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디즈니, 아마존, 애플 등 대형 플랫폼들과 경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튜브와도 시청률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6월 시청률 기준으로 유튜브는 12.8%, 넷플릭스는 8.3%, 그 뒤를 이어 디즈니의 모든 스트리밍 서비스는 합쳐서 4.8%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큰 변수로는 틱톡의 부상이 지목되고 있으며 향후 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번 넷플릭스 실적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째, 환율 효과, 즉 달러 약세가 매출과 순이익을 긍정적으로 끌어올렸고, 둘째, 핵심 사업인 스트리밍과 광고 부문의 성장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셋째, 넷플릭스는 치열한 시장 속에서도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광고 수익화와 글로벌 시청률 경쟁에서의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